네, 오늘은 김동원 스님 모시고 제목을 무엇을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노화와 질병의 관계인데요. 네, 어, 노화와 질병의 지금, 관계. 지금 50대시죠? 네, 노화라는 게 이제 저희들에게 점점 이렇게 친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노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노인 건강, 노화, 결코 남의 일은 아니죠. 네, 아침은 주로 어떻게 드세요? 아, 감자 하나 먹었어요. 감자? 네, 그게 아침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걸 또 드셔요? 이따가 이제 계란 한 개 먹으면 돼요. 아, 그게 아침 식사예요? 네, 그리고 점심은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아침은 영, 간단하게. 영양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음. 아침만 쉐이크로 바꾸시면 어때요? 아, 세이크도 뭐 있어요. 5,400원 정도 들거든요. 저희 한 끼 먹는데. 음, 그럼 골고루 영양이 다 섭취가 되겠네요. 하루 필요한 영양이 거의 다 들어있죠.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단백질까지. 거기다 면역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없는 것들이 이제 면역이 추가로 들어있구나. 트랜스 팩터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 제가 다른 회사 거 먹고 있는데 그거 다 먹으면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셔야. 오늘 이제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시네요. 시작할까요? 건강 강의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돈이 안 돼서 그런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데, 사실은. 네. 근데 현대인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건강 체크를 해보면 젊은이들은 특히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청년들보다 저희들 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 장년층, 그 지금의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기초 체력이 그래도 좀 낫고요. 나머지 청년들 또 3, 40대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뭐 어린아이들 요즘 식생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조숙증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버렸죠, 그냥 요즘은.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애니메이 슬라이드 쇼를 좀 하고요. 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그거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노화와 질병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요즘은 노화가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머금지 않는 노령 인구들의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점점 더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어, 지금 신생아 수는 굉장히 최저로 지금 우리나라가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렇듯 인구의 비율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어, 환경이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왜 신생아가 요즘 태어나는 부분이 그렇게 저조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거기에는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의식이 너무 개인화되고 또 너무 자유분방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로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결혼도 안 하겠다.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뭐 아이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계획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결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새 생명에 대한 탄생의 기쁨이 함께 따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노후가 아, 사실 젊은이들과 함께 섞여 살던 그런 시대가 그리운 향수의 시대가 돼버렸죠. 이제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그 가치 개념도 너무 많이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갭도 뭐 너무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한 건강, 이제는 옛날처럼 어, 가족들이 서로 돌보면서 노후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후를 스스로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요. 또 스스로 챙기는 것에 대한 한계가 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노후 준비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강한 그 개념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노후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가 없이 지장이 없이 그러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건강한 조건에서 노후에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또 대소 이런 가정사에 서로 문의를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월 300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매월 300만 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다. 사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공공 개념이 많이 이 자리를 잡았지만 그렇다 해도 기초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국민연금이 요즘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리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손을 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후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강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비참한 노후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의 세포는 매일 3,300억 개가 새로 태어나고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결과입니다. 하루에 3,300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데 내가 오늘 공급하는 영양이 이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태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요즘 먹는 식생활, 현대인들의 식생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채소가 거의가 하우스에서 재배하고요. 성장 촉진제에 거기에 또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3, 40년 전에 먹던 미네랄 전혀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미량의 미네랄이지만 옛날에 30년 전에 먹던 시금치 한 단을 지금은 30단을 먹어야지만 동일한 영양도 아닌 거의 비슷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지요. 그럼 그것이 시금치만이겠습니까? 모든 음식물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각자 우리 사장님들에게 남은 숙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아, 예, 잠깐만요. 화면 공유됐습니까? 네. 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의 세포는 매일 3,300억 개가 새로 태어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1초당 38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롭게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80일마다 30조 개의 세포가 재생되는 것이죠. 교체되는 세포의 86%가 혈액세포이며 12%는 위장세포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고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우리 장에 70%가 우리 신체 전체 면역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장에서의 지금 세포 부분이 나와 있죠. 80일마다 30개 줄 세포가 재생되고 하루에 교체하는 세포는 3,300억 개. 교체되는 세포의 86%가 혈액이고 12%가 위장세포다라는 것이죠. 혈액이 얼마만큼 우리가 면역세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전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체적으로 86%의 혈액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생겨나는 3,300억 개의 세포를 건강하게 우리가 음,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뮨 투데이입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오는 걸까요? 당연히 오는 노후가 왜 어떤 분은 병상에서 그 노후를 보내야 되고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하게 매일매일 활기차게 일상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처럼 왜
극과 극의 극단적인 상황들이 연출될까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노력한 만큼, 그리고 관리하는 만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따져서 생각해가면서 일상을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주변 고개만 돌리면 너무나 쏟아지는 정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러한 양질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엄청난 정보 홍수 속에서 선택하는 것마다 불신을 쌓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유익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만나고 그 정보들을 선택하고 또 그 정보들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뮤니티 투데이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 면역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관리하고 건강한 세포가 매일매일 생성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생겨나는 3,300여 개의 세포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정부도 아니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죠. 내가 입으로 넣는 것을 얼마만큼 양질의 영양을 공급해 주느냐, 또 얼마만큼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요. 또한 많이 먹는다 그래서 건강한 것도 아니죠. 적당한 음식을, 양질의 음식을 균형 있게 영양을 성취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있는데요. 그 칼로리를 우리가 적당히 섭취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충족해 준다 그래서 건강한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먹어주느냐, 어떤 영양소를充足하게 우리가 몸에 공급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자도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제조해 놓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거기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처럼 정보를 꼼꼼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노화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노화는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화는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이를 병적인 진행으로 보지 않았지만 항노화의학에서는 자연적인 신체 변화에 병적인 신체 변화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항노화의 의학에서는 노화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항노화의학에서는 노화를 누구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본래 갖추어진 고유의 변화다. 진행성이며 심신에 해롭다라는 네 가지 요소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노화증은 만성 진행성 유전적인 질환이다. 라고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노화 증세가 오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모두 같은 입장에서 나이가 들지만 병적인 변화가 오는 아이들과 건강한 아이들은 당연히 구분되어 있듯이 성인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한 건 기준치를 넘어선 활성산소.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수는 산화 과정이 쉽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으로 운반돼 에너지 대사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함께 발생하는 것이 찌꺼기 산소라 불리는 활성산소입니다. 물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도 해요. 이 백혈구라든지 이런 면역세포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균을 죽이거나 할 때도 이 활성산소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즉 적당량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걸 처리하지 못하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결합한 대상들이 산화되고 그러면서 그 기능이 파괴되고 또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하는 DNA 손상은 한 세포당 무려 10만 개. 이런 활성산소가 영향을 끼치는 곳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이 노화를 부르는 것이죠. 누구나 다 노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떤 아이는 병적인 변화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도 건강한 노인으로 노화를 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노쇠가 와서 기력이 쇠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다? 활성산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활성산소의 변화를 보니까 62세에서 68세부터 50세부터 많이 늘어나는 것을 추세를 볼 수가 있겠죠. 75세에는 거의 80%의 정도의 80세에 이르러서는 거의 400에 이르는 그런 부분으로 노출되는 활성산소에 노출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활성산소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사가 활발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면역세포가 건강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각 기관이나 계통이 쇠약해지면서 노쇠가 부르는데요. 그러면 그 노쇠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있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으면 되겠죠. 대사 기능을 높여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처럼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각자에게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한 선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노화와 질병의 관계는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관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료진이 것이죠. 공통적인 자, 세포 기능과 면역 체계의 약화로 인해서 노화는 급격하게 옵니다. 그리고 세포의 대사 기능과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여러 질병에 노출되게 하는데요. 세포 기능의 저하, 면역 체계의 약화는 노화, 질병,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는 신체 전반에 건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면역력 저하, 특히 면역력 저하는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아니라 이제는 한 집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은 당뇨, 고혈압,
혈관 질환에 관련된 부분, 대사 질환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갑상선도 그렇고요. 각종 경화증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비염, 아토피, 알레르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한 집에서 가족들이 다 걸리고 있기도 하고요. 한 집 걸려서 한 집이 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 집에 몇 명씩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세포 기능 저하 및 면역 체계 악화의 원인을 보면 노화가 주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새로운 항원에 대한 반응이 둔화됩니다. 이는 노인들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지요. 질병, 만성 질환, 특히 자가 면역 질환, 면역 결핍 질환, 면역 체계를 손상시켜서 세포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요. 현대인들에게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세포 기능을 저해하게 됩니다. 영양 불균형, 영양 결핍이나 특정 영양소 부족은 면역세포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잠이 부족한데요. 이 수면 부족, 면역세포의 활동을 감소시켜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세포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자, 세포 기능 저하 및 면역 체계 악화의 영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당뇨, 혈압 이런 부분들의 자가 면역 질환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요즘 암이 굉장히 증폭적으로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증식하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증식하기가 쉬워져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NK세포 활동성이 우리 몸에서 암세포, NK세포라고 하는 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암세포만 공격하는 세포가 NK세포인데요. 이 NK세포 활동성이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하루에도 5,000개씩 매일매일 생기는데요. 그 암세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 몸에서 있습니다. 우리 몸의 NK세포 활동성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암세포들을 즉시 전멸시키는 기능이 NK세포에게 있습니다. 그 NK세포가 제야 일을 못 해주고 또 스트레스나 영양이 부족하고 염증이 우리 몸에 만연하게 되면 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은 매일 자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암이 5년, 10년이 지나면서 암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암입니까? 암세포로 출발하지만 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약 5,000개가 하루에도 생기는 이 암세포를 어떻게 괴멸할 것인가,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답은 우리 몸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답만 있을 뿐이죠. 자, 그다음에 만성염증, 면역기능 저하는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포 기능과 면역 체계의 악화의 관계성은 어떻게 될까요? 왜 세포 기능이 약화되고 면역 체계가 악화될까요? 헬퍼 T세포는 면역 시스템의 사령관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이 사령관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존재가 있다.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다. HIV는 헬퍼 T세포와 꼭 맞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헬퍼 T세포만을 공격해 파괴할 수 있다. 헬퍼 T세포의 파괴로 인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무너지고 결국 작은 감염이나 질병에도 대응할 수 없게 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몸에는 완벽한 면역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악화되게 되고 그 면역 체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대형 병원이 병상이 없을 정도로 환자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건물마다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들이 대개 환자들이 조금만 질병이 유행하면 넘쳐납니다. 그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을까요? 병원에 안 다니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하면 1년 내내 병원을 안 다닙니다. 10년이 돼도 병원을 안 갑니다. 옛날 어른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 병원 안 가도 잘 살았습니다. 어쩌다 큰 병에 걸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자연사를 많이 했고, 집에서 건강 관리 하시다가 그냥 늙어서 돌아가셨죠. 그것은 아무리 못 먹었지만, 그래도 영양이 균형 잡힌 영양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먹었지만 그래도 그 식생활 속에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인의 식생활은 절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포만감 있게 아무리 배부르게 배가 터져도 터지도록 먹어도 그 음식 안에는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영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양에서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농사요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고 경제로 소통하기 때문에 빨리 생산해서 빨리 유통하고 빨리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이제는 시스템이 안착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먹거리 가지고 이제는 경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사람의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담보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의 어떤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는 경제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초가집 하나 가지면 3대, 4대가, 5대가 100년, 200년씩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투자로 보지 않습니까? 집을 투자로 보지 않아요, 지금은. 투기를 하는 대상이 집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공적인 개념에서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지고 사실은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부분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그러면 정화될까요? 아니면 그게 바뀔까요? 아니죠.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시간만이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하되고 영양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노화가 오면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노출이 됩니다. 심장과 혈관 기능이 저하되면서 심혈관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노화로 인해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뻣뻣해지면서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심혈관 질병 가능성을 우리가 왜 그러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가? 노화와 심혈관 관계를 한번 보면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고요. 심장의 펌프 기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또한 심장과 심실 크기가 적어지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혈액을 충분히 채우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죠. 혈관이 좁아지고 뻣뻣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혈압을 부르고요.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죠.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은요. 노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은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그다음에 흡연, 비만. 요즘 비만 환자들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도 요즘 이제 그 목욕탕에 가서 보면 어, 배를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또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뭐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식습관이겠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가 질환이 대사 증후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체 활동 부족으로 또 이어지죠. 몸이 비대하니까 움직이기가 싫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관 계통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규칙적인 운동 이건 꿈도 못 꿉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요즘은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라는 말도 있듯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갱년기가 혈관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여기 보이네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갱년기 하면은 보통 이제 50대 초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60대, 70대까지도 갱년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영양소의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함께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죠. 호르몬과 대사가 만나면서 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삼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 몸의 대사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심혈관질환인데요. 이 심혈관 질환들이 위험률이 높은 원인이 노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겹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노화와 겹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원인이 이제 그 어떤 주어지는 것인데요. 심혈관 질환과 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혈관 기능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심장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화로 인해서 기력이 쇠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뻣뻣해지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화와 심혈관 간 질환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노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죠. 그런데 나이가 먹는다 해서 다 노화가 올까요? 늙을 수는 있습니다. 노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6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60대 중반인지 아니면 50대인지 40대인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건강 관리가 충분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의 면역 건강을 정확하게 균형 있는 면역으로 내 몸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적인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지출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은 고만고만하다라면 사실은 그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성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경제적인 지출을 하지만 그 경제적인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모든 인류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는 1등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공부도 1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건강에서도 1등을 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모든 부분에서 1등을 주장하고 1등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1등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꼭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대사의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노화가 우리 몸에 삼고를 부르는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노화가 옴으로 인해서 기력이 쇠진함으로 인해서 동맥경화라고 하는 그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노출된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동맥경화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로 이제 띄어서 보면, 노화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심장병 및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화와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띄워놓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지방 등이 축적되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이죠.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원인이 그런 노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혈의 흐름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기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진행될수록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을 보면 초기 단계에는 혈관 내피세포 손상 및 콜레스테롤의 혈관에 집착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죽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염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염증 세포 등이 축적되어서 그 부분에 이제 층을 쌓게 되고 혈관 협착 및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종이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죠. 그 다음에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 관상동맥인데요. 이 혈관에 기름때가 생겨 동맥경화가 되면 혈관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혈관의 70% 이상이 막히게 되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고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를 삽입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고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관의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와 함께 혈관도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혈액과 직접 닿는 혈관 안쪽 벽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입니다. 만약 뇌로 향하는 혈관에서 좁아지거나 막히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생명을 앗아가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환들이죠. 그 시작엔 공통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가 있는 겁니다. 주요 심혈관 질환의 통증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심증은 운동이나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쉬면 10분 내로 사라집니다. 만약 운동과 상관없이 20분 이상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심근경색으로 초응급 상황입니다. 위험인자 하나만 가졌을 땐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2배에서 3배지만 여러 개의 위험인자에 오래 노출될수록 13배, 42배, 68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와, 저도 몇 개 갖고 있는데 무서운데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의 절반이 막혀있는 상태. 협심증입니다. 버터,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 특히 과자나 패스트푸드에 많은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동맥경화 초기에 발견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이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혈압이 안정된 덕분이죠.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의 효과를 본 겁니다. 염증 수치가 소폭 개선됐는데요. 혈관에서 염증 반응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반가운 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성지방도 정상치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 네, 이처럼 관리를 하면 건강이 나빠졌던 상태에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를 얼마만큼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건강함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병전 단계에서 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귀회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상태라는 것도 또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무너지면 그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면 면역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왜요? 우리 몸의 가장 건강의 기초인 면역 건강이 챙겨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방법적인 부분의 선택을 잘못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노화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